연산을 끌어내리고 중종을 왕위에 올린 반정 세력. 하지만 이들은 반정을 일으킨 명분에 영 자신이 없었는지 반정을 계획할 때부터 최대한 많은 이들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반정에 숟가락만 얹은 이들도 그들의 자제들도 죄다 공신 명단에 이름을 올려 100명이 넘는 공신이 책봉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동안 억눌려 있던 대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처음엔 공신들도 이를 꽉 깨물고 버티려 했지만 대간이 유자강을 타겟으로 삼자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자강은 무오사화 때부터 사림의 적으로 단단히 찍힌 터라 결국 공신들도 유자강을 포기하고 마는데요. 그렇게 유자강을 내쫓으며 더욱 기세를 몰아붙이는 대간들. 그렇게 조정의 힘의 균형이 새로 맞춰져 가는 와중에 반정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여기저기서 영모 혐의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영모 사건은 유자강이 쫓겨나기 전에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주모자는 박경과 김공저 두 사람이었는데요. 박경은 서울 출신이라 출세길이 막힌 자였고, 김공저는 문관이 아닌 의관이라 그도 출세길이 막힌 자였죠. 이들은 박원종과 유자강 등 반정의 공신들이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들어 공신 세력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만나봅니다. 이때 박경과 김공저가 만난 이들은 바로 사림으로 이루어진 젊은 선비들로, 여기엔 훗날 주요하게 다룰 인물인 조광조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날 구체적인 영모 혐의를 계획하진 않았어도 공신 세력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는 생각을 공유했으며, 그 외에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과거 제도에 비판적이고 서울 차별을 없애고 종친의 정치 참여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등 서로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뜻이 맞는 사람을 찾은 둘은 본격적으로 거사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포섭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정승으로 추대하려 했던 정미수는 말도 안 된다며 단박에 거절하고, 당연히 뜻을 함께 할 거라 생각했던 남군, 심정 등도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동료 중 한 명인 유승조는 이러다 말이 새어나가면 영모죄에 걸려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중종을 찾아가 이들이 영모를 꾀하고 있다며 고발합니다. 저희 이웃집에 사는 의관 김공저가 얼마 전 저를 찾아와 말하길, 박원종은 폐주의 기생들을 많이 데리고 있으며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 벌이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유자강은 공신을 책봉할 때 자기 고향 사람들을 많이 집어넣었는데 정작 반정에 참여한 자들 중 공신에서 누락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모두 분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둘을 어찌할 생각이오? 전하께 아랜 뒤 둘을 죽일 생각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남군도 신을 찾아와 말하길, 김공저가 정말로 거사를 일으킬 생각인 것 같소이다. 라고 했기에 남군과 함께 의논한 뒤 이렇게 전하께 아뢰러 온 것이옵니다. 그러자 소식을 들은 남군, 심정, 문석이도 불이 나게 뛰어와 김공저의 영모를 고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한 뒤에 아뢰려 했사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조사 끝에 주모자인 박경과 김공저는 처형되었고, 유승조 등 몇몇 가담자들은 즉시 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배되었으며, 뒤늦게지만 영모를 고한 남군, 심정, 문석이는 상을 받았고, 조광조 등 신진 세력은 문석이와 친했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바로 뒤에 대간의 유자강 탄핵 사건이 터지면서 유자강은 유배당하고 말죠. 김공저의 영모 사건에 이어 유자강 탄핵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또 하나의 영모 사건이 터지는데, 이번엔 아예 중종을 노린 영모가 발각됩니다. 이번 영모의 주역은 이과란 자로 그는 17살에 문과에 급제한 수재였습니다. 게다가 중종 반정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이과는 전라도에서 거사를 일으키기 위해 백성들에게 경문까지 돌리며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하지만 미처 그가 나서기도 전에 박원종 등이 한양에서 거사를 일으켜 성공시키고 말았죠. 따라서 이과는 자기도 전라도에서 거사를 일으키려 했으니 공신 목록에 이름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전국 공신을 책봉할 때 이과만 못한 사람도 이름을 올려 싸웁니다. 이과가 비록 공을 세우진 못하였으나 그 뜻은 기특하니 전국 공신 4등으로 책봉하심이 어떻사옵니까? 그리하도록 하라. 그런데 대간이 여기에 딴지를 겁니다. 이과가 마음으로는 일거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거사를 일으키지는 못하였는데 어찌 이들을 공신으로 책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마음만으로 공신을 책봉한다면 온 나라의 백성 중 누가 거사를 일으킬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들 하나하나를 전부 공신으로 책봉하시렵니까? 하여 이과는 전국 공신이 아닌 훨씬 격이 떨어지는 원종 공신 1등에 책봉됩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이과는 중종반정에 참여해 공을 세우고도 공신에 책봉되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는데요. 앞서 김공저의 영모 때도 이들은 박원종과 유자강의 득세에 불만이 컸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이들은 이과에게 호응해 본격적으로 거사를 일으킬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의 계획은 얼마 후 중종이 행차하는 날 내금이 무사 400명과 함께 거사해 중종을 패하고 성종의 서자인 경성군을 옹립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중종은 이들이 거사를 계획한 당일까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당일 새벽에서야 노영손이란 자의 배신으로 알게 됩니다. 뭐하라! 당장 이들을 잡아다 국문하여라! 그렇게 이과 등 주모자들은 능지처사되고 나머지 인물들은 곤장 백대에 유배 삼천리형에 처해졌습니다. 또한 조사를 하면서 견성군은 이과를 알지도 못했는데 이과 혼자 그를 추대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견성군은 결국 사약을 받게 되죠. 김공저의 영모나 이과의 영모뿐만 아니라 신보기의 옥사 등 중종 초기엔 크고 작은 영모 혐의들이 여럿 발생합니다. 그러다 한동안 잠잠해졌나 했는데 중종 8년 10월 의정부에 소속된 노비 정막계가 중종을 찾아가 중종 반정의 공신 중 한 명인 신윤무가 반역을 꾀했다는 사실을 고합니다. 신이 이날 신윤무 대감댁을 지나던 중 인사나 드릴 겸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우연히 신윤무 대감과 박영문 대감이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되었사옵니다. 내용인 즉슨 둘은 무신이 문신에게 차별받는 데 분노하며 무신들을 모아 거사를 일으켜 전하를 해하고 영상군을 왕으로 옹립해 무신으로 이루어진 조정을 만들려 한다옵니다. 영상 길이상 내용을 짧게 요약했는데 실록에 실린 정막계의 고변 내용을 살펴보면 정막계는 그날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언제 누구를 몇 명 만났는지 등 자신의 상세한 동선뿐만 아니라 신윤무와 박영문의 대화 내용까지도 A4 용지로 치면 몇 페이지나 되는 분량을 완벽하게 기억해내요. 실수 한 번 없이 주르륵 말합니다. 그러니 듣는 입장에선 아무리 신윤무가 거사를 일으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정막계의 고변이 너무나도 완벽하니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끌려와 국문을 받게 된 신윤무와 박영문. 그런데 둘은 거사는커녕 서로 사이도 안 좋아서 얼굴 본 지가 한참 되었다고 항변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하옵나이다. 신윤무와 따로 얼굴을 본 지도 3달이 넘었사온데 어찌 제가 그와 박역을 모의했겠습니까? 저는 박영문과 사이가 안 좋아 서로 안부도 묻지 않사옵니다. 이는 다른 관료들도 아는 사실이옵니다. 정컨대 고발자를 데려와 대질신문을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윤무의 요청에 따라 정막계를 데려와 대질신문을 했는데 이 자를 아느냐? 아니요, 전혀 모르옵니다. 정막계 너는 신윤무를 어찌 아느냐? 신이 예전에 신윤무 대감의 공신 노비가 되려고 대감을 찾아갔으나 박원종 대감께서 의정부의 노비는 공신의 노비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거절당했습니다. 그때의 일로 신윤무 대감을 알고 있었기에 대감댁을 지나다 인사차 들른 것이옵니다. 신윤무는 정막계를 아예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정막계는 또 묻는 말에 거침없이 줄줄 대답하니 정막계의 말에 다시 한번 신뢰가 쌓였겠죠. 그러니 신문을 하는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말이 애매한 신윤무에게 곤장을 때릴 수밖에 없을 터 곤장을 맞던 신윤무와 박영무는 결국 매질을 이기지 못하고 영모를 꾀했다며 자백하고 맙니다. 그렇게 신윤무와 박영무는 능지처참되는데요. 자, 그런데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니
정막계는 아무도 몰랐던 영모를 유일하게 구해서 왕을 구해냈다는 엄청난 공을 세운 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상으로 정막계는 박영문의 전 재산을 양도받고 추가로 여러 노비와 땅까지 하사받았으며 하루아침에 한낱 노비에서 정삼품 당상관으로 인생 역전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건이 찜찜한 역사학자들은 이 정막계의 고변이 무고였을 거라 추측합니다. 정막계는 어려서부터 이정부 노비로 있으면서 조정이 돌아가는 걸 파악할 수 있었기에 철저하게 각본을 짜서 이렇게 완벽한 고변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건데요. 정막계의 스토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너무도 탐이 났는지 너도 나도 인생을 바꿔보려고 거짓 고변을 해댔지만 결국 다 들통나서 목숨만 잃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중종 초기에는 여러 영모 시도들이 있었으나 결국 다 내부자의 배신이나 계획이 새어나감으로써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렇게 여러 영모 사건과 대간의 성장으로 혼란스러운 중종 초기, 중종은 어떤 왕이었는지, 그리고 조정을 장악한 반정의 3대장은 어떤 정치를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